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이번엔 좀 가벼운 주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자동 갱신이라고 하지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세입자가 나간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나가는 세입자일까요? 지난해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에겐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생겼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재계약을 했다가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이때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나가는 세입자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입니다.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0월 중엔 부동산 수수료 요율이 개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고 재미난 문제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올바른 명칭은 뭘까요? 1번 복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복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네요. 두 번째, 부동산 수수료.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 같네요. 세 번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게 정답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번째, 중개보수.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중개보수입니다. 예전엔 부동산 중개 수수료였다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왜 바꿨을까요? 공인중개사도 전문직으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인다고 바꿨네요. 그런데 잘 쓰질 않네요. 심지어 우리 중개사들도 중개보수라고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수수료라고 많이 쓰고 있네요.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전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요? 1번 임대인, 즉 집주인. 2번 새 임차인, 즉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3번 기존 임차인, 즉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1번 임대인, 그리고 2번 새 임차인, 즉 계약서에 들어있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나가는 기존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도 중개보수는 내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을 했네요. 그런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사정으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게 됐네요. 이 경우도 중개보수는 내야 할까요? 1번 O 내야 한다. 2번 X 안 내도 된다. 정답이 뭘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나와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계약 해제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는 내야 한다는 뜻이네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입니다. 부동산마다 양식은 조금 다른데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계약서는 다 비슷합니다. 중간에 특약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중개사가 기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법적인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보통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의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의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아래 특약은 관심도 많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위에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 좋게 계약하는데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는 내셔야 합니다. 이 얘기 끝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랬다간 좋던 분위기 갑자기 썰렁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떨까요? 계약이 해지됐는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항상 다툼이 벌어지고 수습하는데 우리 중개사들 머리 아파집니다. 다른 일을 못합니다. 수수료고 뭐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보통이지요. 그렇지만 또 금액이 큰 10억 이상, 20억, 30억 이런 계약이라면 중개사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중개보수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앞에서 원칙적으로 나가는 세입자는 계약 당사자도 아니기에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1번 임대차 계약 만기로 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을 하겠네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네요. 정확히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중개보수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됐는데 2년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2년 재계약을 했는데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간에 나가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가는 경우, 이때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10월 중에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입니다. 10월 19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매매 9억 이상, 전세 6억 이상 구간이 인하가 됐네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매매는 2억 이상 9억 미만 0.4%, 9억 이상 12억 미만 0.5%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임대차는 1억 이상 6억 미만 0.3%, 6억 이상 12억 미만 0.4%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우리 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낮추는데 반발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보너스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각각 0.5%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네요. 매매 10억은 0.5%는 맞네요. 그렇지만 0.5%는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입니다. 0.5%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네요. 제 유튜브를 우리 중개사 동료분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제 구독자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 얘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묵시적 갱신 후 2년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네요. 따라서 중개보수도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네요. 예전엔 이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똑똑해져서 대부분은 잘 알고들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주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을 했는데 2년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이때는 누가 부담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을 할 건지 나갈 건지를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만기 2달 전에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겠네요. 제6조의 3이 지난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즉 만기 2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고 하네요. 제6조의 2는 앞에서 본 묵시적 갱신이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네요. 따라서 중개보수도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네요. 영상을 8분 정도로 맞추려고 했는데 재미삼아 하다보니 좀 늘어졌네요. 어쨌든 결론은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이든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임대인, 집주인은 3개월 안에는 빼줄 의무가 있고 중개보수도 부담을 해야 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 활용을 해야겠고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만기가 되면 보증금의 변동이 없더라도 재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